7월 14일 오늘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세였던 시장이었습니다. 통합 시세로 보면 지금 한국 화장품이 아침부터 NXT에서부터 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좀 추세가 NXT 대체거래소에서 쏘면은 본장 와서 9시 이후에 좀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화장품 테마 자체가 좀 좋다 보니까 좀 가격 방어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갭이 강하게 떠서 시작을 했는데, 위로는 더 이상 못 가고 또 아래로도 그렇게 흐르지도 않고, 앞에 바로 매물대가 있죠. 2024년도, 2023년도 너무 지난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직전에 바로 매물대가 있어서 오늘 매매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갭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갭이 또 이것도 메우러 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 2등주인 코리아나도 강하게 오늘 올랐습니다. 이거는 NXT 종목이 아니죠. 보시면 이 NXT 종목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요. 이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매가 가능하다는 종목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되면은 시간의 거래 종목인 거죠, 기존처럼. 오늘 애경산업은 마지막에 올랐는데, 이 애경산업도 화장품 업체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 넣어놨는데, 사실 애경산업은 화장품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매각 이슈가 있죠. 애경그룹에서 매각을 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요건 이제 계속 있던 이슈인데, 에너토크, 마지막에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보시면은 이 매각한다는, 사모펀드가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막판에 급등을 했죠. 아주 이 매각 이슈, 인수 이슈 때문에 한 종목이 오르니까 매각 이슈가 있던 애경산업도 같이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각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인수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 갑자기 돈이 확 몰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평상시 거래대금이 아주 별로죠. 차트도 아주 안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 GFC 생명과학은 화장품 바이오 소재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신규 상장한 업체예요. 6월 30일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이전에 있던 차트가 코넥스에서부터 있던 차트가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이날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합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어쨌든 신규 상장 화장품 테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북극 항로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 북극 항로 테마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는 KCTC 그리고 동방, 뭐 딱히 부각 내는 종목은 여기밖에 없고,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매매는 어렵지 않을까. 계속 오후에 좀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테마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좋다거나 세다거나 이런 테마가 아니에요. 이 물류 테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도 많이 생기고, 올릴 때 좀 돈이 없으면은, 이 주포가 돈이 없거나 이러면은 좀 오후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오전에 올려버리면은, 좀 간단히 말해서 오전에 상한가를 보낸다고 해봐요. 오전에. 그러면은 이 오전에 상한가 물량을 잠그고 이 오후에 던지는 애들, 이걸 상한가로 보내버리려면은 이 오후에 던지는 애들의 물량을 다 받아줘야 돼요. 이 세력이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올라가면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제 돈이 없거나 좀 그러면은 세력도 손절을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CTK를 보면 얘도 오늘 오전에 올랐는데 계속 풀렸죠. 이거는 이제 뭐 탈플라스틱 테마, 원래는 삼육물산이 대장이었던 탈플라스틱 테마에서 나온 테마 종목인데, 대장은 항상 바뀐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장 종목이 바뀐 거예요. 근데 삼육물산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깔끔하게 마감해주고 오늘 바로 올려줬죠. 근데 CTK는 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죠.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평상시 거래대금이 굉장히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별 거래대금을 보시려면은 이렇게 거래대금을 추가하시고 이 거래량을 그냥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굉장히 없는 종목들이고 해서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볼 종목은 아니다. 다만 이제 삼육물산이 좀 이제 근본 탈플라스틱 테마고,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이 좀 거래 대금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좀 나온 편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도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죠. 아래서부터 밀고 올라오니까 여기도 매물대가 있고 해서 그렇게 좋은 테마는 아니다. 이것도 탈플라스틱 테마도 이제 이재명 정책주, 이재명 대통령이 미니까 그대로 올랐던 테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테마가 있는데 오늘 바이오는 뭐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퀀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책사업으로 수주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 대금도 굉장히 적고 이 보시면 거의 점상 수준이에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됩니다. 이거 뭐 보면 통곡의 절벽이죠. 이거 뭐 볼 필요도 없는 종목이고 다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고요. 이 텔콘 RF 제약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에이비온이라는 종목을 따라가는 종목이었어요. 얘가 2등주였어요. 이때는 이 에이비온이 1등주였고 그래서 이게 왜 올랐었냐, 이때 나온 뉴스가 1.8조 거의 2조 가량이죠. 1조 8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했다는 소식에 지금 점상을 하나 둘 셋 네 번을 했어요. 4연상을 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다 죽여버렸죠. 이 평상시 거래대금도 아주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점상을 4번을 갔다?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진짜 좋다 그러면은 이 점상이 풀린 다음에도 한번 이 공방을 하면서 상한가를 보내버려요. 장대 양봉을 뽑아보면서. 이건 지금 이 상한가 점상이 풀리는 날 그냥 뭐 갭도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내렸죠. 6월 27일 금요일. 이 6월 27일 금요일 이 에이비온이 상한가를 그래도 잠근 날 텔콘 RF 제약은 이게 2등주였다고 했잖아요. 얘는 그냥 그대로 하락했어요. 2등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1등주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2등주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뭐 받쳐주지도 않고 그냥 죽었기 때문에 다음날 1등주인 에이비온도 그대로 떡락을 했다,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이 협력사고요. 그리고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이 텔콘 RF 제약이 에이비온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텔콘 RF 제약 관계사 에이비온 지분 보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이면서 지분까지 보유한 회사인데, 그래서 오늘 텔콘 RF 제약이 이 개실증 치료제 공급 계약 연장했다는 소식에 오늘 좀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사인 에이비온이 좀 따라갔다, 2등주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이 정도인데 사실 오늘은 좀 상승보다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하락한 종목이에요. 오늘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은 뭐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 저희의 가장 관심사였던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카카오페이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음봉을 쫙 뽑아내면서 21선도 이탈하고 그대로 하락했어요. 사실 21선은 어떻게 보면 이 주도주를 좀 밀어주는 선인 거죠. 이 이상인 종목들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근데 21선 이탈했다는 건 어쨌든 당장은 주도주에서는 좀 이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미투온도 그 종목이고, LGCNS도 마찬가지고, 다날도 하락했네요. 다날은 아직까진 그래도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은 있어요. 없진 않아요.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NHN, KCP는 단기 과열.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는 그렇게 큰 폭으로는 하락은 안 했지만 어쨌든 21선 이탈을 했고, 카카오도 이제 21선 이탈하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마에서 카카오페이가 대장이었는데 얘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 그 위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 더 부각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직 21선 이탈을 안 한 NHN, KCP라든지 다날이라든지, 다날도 사실 많이 갔었죠. 이런 종목이 다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상승한 것만 보진 마시고 하락한 것도 이거 이렇게 하락했구나, 이런 장세를 보셔야지 그럼 이제 여기에 좀 돈이 빠지면은 어디로 좀 가겠구나,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뭐 이따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죽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나중에 한두 달 뒤에 갑자기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이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 7월 14일 오늘의 특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테마입니다. 시진핑이 방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화장품주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먼저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GFC 생명과학 등이 반응을 했고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 때문에 장 마지막에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북극 항로 테마입니다. 이 북극 항로 테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밀고 있는 정책이라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업체인 KCTC와 동방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탈플라스틱 테마입니다. 이 테마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테마입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삼육물산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2등주였던 에코플라스틱이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CTK라는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테마입니다. 퀀타매트릭스가 국책 연구사업 수주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텔콘 RF 제약이 계실증 치료제 공급 계약이 연장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협력사인 AB온도 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케어젠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특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